Yes or no will do. 안녕하세요. 추리영화를 좋아하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 공개 기념으로 21세기 최고의 추리영화 탑10을 뽑아볼까 합니다. 이번 순위도 로튼토마토와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위는 나이브스 아웃과 비슷한 후더닛 영화 위주로 뽑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시리즈물의 경우 가장 평이 좋은 작품만 소개합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Victim's name is Leo Kopernik, sir. Seems he was killed in the costume.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2022년에 개봉한 영화 시 하우 데이 런입니다. 시 하우 데이 런은 왓챠피디아를 제외하면 그래도 60점은 넘는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전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954년 에거사 크리스트의 쥐던 연극을 기념하는 파티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형사와 신입순경이 팀을 이뤄 범인을 밝혀내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에거사 크리스트에 대한 헌사와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 사이사이 작가를 기리는 설정과 이스터에그가 나오면 팬들을 즐겁게 만들죠. 하지만 관객평이 애매한 이유 역시 이런 에거사 크리스트에 대한 헌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덕후 영화라서 덕후가 아닌 사람들은 이 뭐야? 이런 반응이 됩니다. 게다가 트릭과 반전도 쉽게 예상되기에 추리 영화로서의 재미도 약간 떨어집니다. 영화 자체가 아기자기한 블랙 코미디 느낌이니 가벼운 추리 영화를 본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거사 크리스티에 대한 덕후 영화를 알아봤으니 에거사 크리스티 원작 영화도 봐야겠죠? Every which way, I am the smartest person I ever met, and I can't figure it out, so I came to the second. 9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거사 크리스티 원작의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입니다.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일강의 죽음에 이어 케네스 브레너가 만든 에르킬 푸아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이번 시간엔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작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이 다른 시리즈에 비해 점수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원작이 좀 덜 유명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일강의 죽음, 두 작품 모두 원작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추리소설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반전까지 아는 작품일 텐데요. 그에 비해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원작과 제목도 다르고 각색으로 내용도 달라져서 영화만의 오리지널리티가 강하더군요. 게다가 이 영화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리와 호러의 조합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에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리즈 세 작품 다 분위기는 끝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의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고전적인 느낌의 추리 영화를 보고 싶다면 케네스 브레너의 푸아로 시리즈, 그 중에서도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을 추천합니다. Investigate cold cases. It's a club about murder. Does sound a bit bonkers.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목요일 살인클럽입니다. 목요일 살인클럽은 전문가와 관객들 점수보다 제 점수가 가장 높은데요. 전 이렇게 은퇴한 노인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느낌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실버타운에서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방구석 노인 탐정단이 실제 살인사건과 마주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설정만 들어도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겠죠? 방구석 노인 탐정? 그렇습니다. 또 에거사 크리스티의 탐정 미스 마플이 떠오르는데요. 영화의 제목인 목요일 살인클럽 역시 미스 마플이 나온 소설 화요일 클럽의 살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목요일 살인클럽의 케미가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4명의 주연들 중 1명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였는데 이건 뭐 시리즈가 거듭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원작이 5권까지 나와있기에 영화도 시리즈로 나올 것 같으니 다음 작품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가벼운 느낌의 노인 탐정단을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Don't wait. The final book of the Daedalus trilogy, The Man Who Did Not Want. 7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9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9명의 번역가입니다. 9명의 번역가는 메타크리틱 평점이 없는데요. 가만 보면 메타크리틱은 미국 영화를 제외하면 정보가 빈약하더군요. 어쨌든 메타크리틱을 제외한 나머지 평점 사이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7위에 랭크됐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소설을 번역하기 위해 9명의 번역가가 모이고 이 중에 한 명이 원고를 유출해 범인을 찾는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고 유출 사건의 범인을 찾는 건데요. 겨우 원고 유출 정도로 추리영화 순위에 포함된 게 위화하겠지만 막상 영화의 구성은 후더닛 영화의 전형을 따릅니다.
흔히 클로즈드 서클이라 말하는 외딴 공간에서 일어나는 밀실 미스터리. 분명 외부와 통신도 두절됐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원고를 유출시킨 걸까요? 사실 이런 흥미로운 초반부에 비해 후반부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은 아니었달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좋았던 부분은 추리소설에 대한 애정과 번역가들에 대한 존경이 묻어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싫어서 추리영화 보기가 꺼려지셨다면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I have a request. Someone I want to see. 6위를 차지한 작품은 오늘 작품 중 가장 유명할 것 같은 영화 셜록 홈즈입니다. 셜록 홈즈는 전문가 평점이 오늘 소개하는 영화들 중 가장 낮았지만 관객 점수가 높아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추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로다주가 맡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역시 로다주답게 적당히 뻔뻔하면서 능글거리는 느낌의 홈즈를 개성있게 잘 표현해냅니다. 원작 셜록 홈즈 자체가 캐릭터물로서 이미 최정점에 오른 만큼 영화에서도 셜록과 왓슨의 케미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문제는 영화가 너무 블록버스터로 변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추리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험 어드벤처로 보여서 추리 파트가 퇴색되어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은 후속편인 그림자 게임에서 더욱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냥 추리 영화로 보는 것보다는 추리가 가미된 어드벤처 블록버스터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이런 점이 먹혔기 때문이겠죠? In the dead of winter, trapped by a vicious storm. 5위를 차지한 작품은 2002년에 개봉한 프랑스와 5종의 영화 8명의 여인들입니다. 8명의 여인들부터는 평균 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데요. 오히려 전문가 평점이 생각보다 낮고 관객 평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정말 전형적인 추리 영화의 틀을 따릅니다. 눈 속에 갇힌 외딴집, 그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리고 8명의 용의자. 이렇게만 들으면 별 특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만의 장점은 추리와 뮤지컬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범인으로 몰렸어? 난 아니야.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내 비밀이 밝혀졌어? 그러면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러서 이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추리와 뮤지컬의 조합이 잘 어울립니다. 분위기 자체가 가볍게 흘러가서 노래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래도 난 뮤지컬은 싫고 추리하는 것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7명의 여인들과 한 건의 살인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끝에는 좀 황당할 정도로 이상하게 끝나니 어느 정도 유념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4위를 차지한 작품은 오늘 소개할 작품 중 가장 덜 알려졌을 것 같은 영화 키드 디텍티브입니다. 이 영화는 높은 전문가와 외국 관객평에 비해 국내 관객들의 평은 좀 낮네요. 영화의 내용은 어린 시절 천재로 불리던 꼬마 탐정이 진짜 실종 사건을 만나며 좌절하고 그 후 나이만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진짜 살인사건을 추리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때의 리즈 시절을 겪으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우울함.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영화도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영화의 주인공에게 자꾸 몰입하게 됩니다. 이젠 쥐뿔도 없는데 내가 한때는 전교 몇 등이었고 싸움 좀 했고 잘 나갔어 이런 사람들 많죠. 주인공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추리물로서는 굉장히 빈약하고 소소해서 그다지 추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름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Somebody's testing me. 3위를 차지한 작품은 에놀라 홈즈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에놀라 홈즈 2입니다. 에놀라 홈즈는 1편과 2편 모두 로튼 토마토 90점을 넘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관객평은 2편이 조금 더 높아서 2편이 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국내평이 외국평보다 좀 더 높네요. 영화의 설정은 셜록 홈즈에게 에놀라 홈즈라는 10대 여동생이 있고 이 홈즈가 오빠 못지않은 활약으로 추리를 해나간다는 뭐 그런 겁니다. 이 영화는 대놓고 페미니즘 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설정은 물론 영화의 주제 역시 1편에선 여성의 참정권을 2편에선 여성의 노동권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남성 관객들보다는 여성 관객들을 노리고 만든 영화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재밌습니다. 연출 자체가 자꾸 제4의 벽을 깨며 관객에게 말을 거는데 이게 또 추리 영화로서는 신선하더군요. 사실 1편은 추리가 너무 없어서 모험 어드벤처물에 가깝고 2편부터 제대로 된 추리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아쉬운 건 1편에 비해 셜록 홈즈 비중이 너무 커서 에놀라 홈즈가 온전히 활약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원작이 이미 국내에 8건이나 나와 있을 만큼 내용이 많은데요. 3편도 이미 촬영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시리즈도 기대해봐야겠네요. At the country house of Sir William McCordle, the guests are wealthy. 2위를 차지한 작품은 2001년에 개봉한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 고스포드 파크입니다.
이 영화는 로튼 토마토보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높은데요. 메타크리틱에서는 무려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론가 평균이 별 4개 반 이상을 줬다는 건데요. 그만큼 평론가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930년대 초반 고스포드 파크에 귀족들과 하인들이 모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용의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 인사만 10명이 넘고 하인은 그 2배는 나옵니다. 뭔 등장인물 소개만 1시간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쯤엔 이미 지쳐서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정적이라 일반적인 추리영화를 기대하며 이 영화를 보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계층 간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면 영화가 달리 보일 텐데요. 처음엔 접점도 없고 사는 것도 달라 보이던 상류층과 하인들의 구조가 영화가 끝날 때쯤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얇아져 있습니다. 오락성보다는 작품성에 중점을 둔 영화이니 내가 시네필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1위만 남았는데요. 1위에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1위를 차지한 작품에 반전은 없었네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나이브스 아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평균 점수가 80점을 넘길 정도로 전문가와 관객평이 모두 높은데요. 그만큼 영화의 완성도와 함께 재미까지 골고루 갖춘 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3편의 시리즈 중 평이 가장 좋은 1편만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85세 생일을 맞이해 가족들과 생일 파티를 연 추리작가가 살해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탐정 분우와 불랑이 나타나죠. 정말 고전적인 추리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죠. 새로운 게 있나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안 봤고 이 영상만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단서를 줬으니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원작이 따로 없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10편의 작품 중 원작이 없는 작품의 경우 영화적 재미는 있지만 추리적 재미는 떨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나이브스 아웃은 추리물로서의 매력, 캐릭터물로서의 매력, 그리고 그걸 집대성한 스릴러로서의 매력까지 골고루 갖췄습니다. 분우와 불랑이라는 새로운 탐정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독인 라이언 존슨, 스타워즈는 말아먹어도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는 말아먹지 않...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는 2편, 3편 모두 명작이라 점수도 간단히 공개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icks had a vast family fortune. 이렇게 21세기 최고의 추리 영화 10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순위에는 형사가 나오는 수사물은 가급적 넣지 않았고 한국 영화를 비롯한 아시아 영화들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